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도 주간 보도 자료 2020년 10월 26일자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오름세 지속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요, 지난주 0.51%에서 이번 주엔 0.55%로 상승폭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에 걸치면은 1% 상승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0.5 상승해서 5개 광역시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세 가격 상승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듯합니다. 매매 가격도 0.3%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아까 전세가 0.5%인데 매매도 0.3%다. 그러면은 매매 전세 다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본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쭉 하락하다가 10월 달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광역시는 그 상승 추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국은 좀 만만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10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추석을 지난 이후부터 가격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를 본다더라도 대구, 경기, 대전, 제주, 교포, 전북, 전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갓세종은 어디 갔나요? 갓세종이 사라지고 대구, 경기, 대전 이런 순으로 현재 그래서 세종의 대전으로 갔나요? 그리고 대구, 경기도야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대단한 도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좀비처럼 다시 나타나는 이 대구, 놀랍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서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한데요. 노원, 강북, 중구, 중랑구, 용산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노원구, 강북, 중구, 중랑구, 용산구 순인데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노원구, 강북구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순위에 등장했고요. 중구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중구에 그렇게 딱히 아파트가 많은 것도 아닌데도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중랑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숨어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통편이 살짝 안 좋은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여하튼 간에 중랑구도 이렇게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인천 본다 그러면 김포가 무려 2.42%, 그 다음에 광주, 고양, 일산, 동구, 덕양구, 그 다음에 수원, 영통구, 이렇게 볼 때 김포가 최근 또 얘가 새롭게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는 세종을 능가하는 주간 단위의 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게 주간 단위 상승률로 2%대를 보였었는데 얘는 지금 1%를 뛰어넘는 2%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포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새 아파트는 많이 들어갔는데도 가격이 못 오르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게 지난번 조정 대상 지역을 가 지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말고도 이제 거기 그 김포 전철이 새로 이제 뚫리면서, 제가 그래서 그 강의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전철이나 역이 생길 때 발표, 착공, 준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수익은 크지만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하려면 준공 이후에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인데, 김포가 현재 그런 제가 예상한 상황에 맞아 떨어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양, 일산, 덕양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주목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지역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오를 때가 되면 다 오른다, 언제 오를지 그 정확한 시간, 타이밍만 맞추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 전국을 본다 하더라도요, 0.36, 그래서 수도권 0.49, 5개 광역시 0.31, 그래서 수도권이 현재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쭉, 그래서 그나마 지난주보다는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 전국은 이제 오르는 추세가 살짝 꺾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5개 광역시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볼 때는 세종, 울산, 서울, 대전, 전남. 세종은 매매 가격에서는 순위가 좀 뒤로 빠졌지만 여전히 전세 가격에서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급격히 오른 매매 가격을 전세 가격이 계속 쫓아오고 있다. 물론 세종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전세, 매매 둘 다 상승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송파, 서초, 강남, 영등포, 종로. 네, 그러면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에서 이 강남 상구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큰 형님들, 대빵들이 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네. 우리가 먼저 등장해서 좀 달려갈게. 쫓아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송파, 서초, 강남 이 친구들이 먼저 상승을 하니 그 외의 지역도 자연스럽게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비싼 지역이 전세가격이 올라다 보면 거기를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그 옆구를 사실 갈 수 있거든요. 그 옆구를 가면 그 옆구에 영향을 미치면 그 옆구로 또 가는 거고 그 옆구에서는 또 영향이 미쳐서 좀 밀려서 옆구로 또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현재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매매와 달리 사실은 전세는 백약이 무효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어떤 이런저런 걸로 어떻게 조절이나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전세는 그거를 쉽게 왜냐면 이건 정말 실거주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때는 매매를 좀 풀어줘야 그로 인해서 여파가 또 전세도 안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요. 네, 그런 다음에 경기도는 광주, 수원, 영통구, 고양, 덕양구, 수원, 팔달구, 부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세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광주가 이제 매매가 들고 전세가 들고 순위권에 들어거나 이 경기도에는 도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 많은 도시 중에서도 광주가 이렇게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매매가도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분당 밀리신 분들이 광주로 많이 가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 가격도 5위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2위를 할 정도로 계속해서 네, 덕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원, 덕양구, 고양, 영통구, 네, 수원, 영통구, 고양, 덕양구 둘 다 그동안 최근 2, 3년 동안 별로 빚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1년 정도, 1년 반 이 정도부터는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다. 부천도 그렇게 치면은 뒤늦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도자 우위직수를 본다 하더라도요. 서울은 85도로 지난주보다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의지를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줄어드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너무 저게 넘사벽이다. 야, 저거 살 수 있겠어. 야, 포기하자. 이런 관점이 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격이 하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추매라고 표현을 하죠. 추격 매수 그게 좀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 지수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150까지도 갔었던 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4구역, 6구역, 1구역이 되다 보니까 이쪽 우선으로 상승을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이 결국에는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서리 중심이고 3, 5, 6컷은 이용 가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가 신축 아파트 매매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는 광주와 고양 덕양구,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인조도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인 듯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매매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고양 덕양. 네, 상대로 그렇죠. 하정동, 행신동, 역세권 아파트들이 현재 삼성동, 원흥동은 이케아, 스타필드 있죠. 아무래도 이런 편의시설이 있으면 그만큼 선호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네, 계양구는 이제 인천에서 상대로 저 북쪽에 검단에 좀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이 결국에는 새롭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본다라고 하면은 전세 재건축 송파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 품귀 현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방배 13, 14구역, 방배 3위, 방배 3위, 반포 1, 2, 4지구 등 결국엔 엄청난 이주 수요가 이제 예정돼 있고 예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여파를 미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곳에서 결국 그 근처에 살게 되잖아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사실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가 또 옆에 계속해서 이런 여파가 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공급을 좀 꾸준히 했었어야 이렇게
거를 좀 괜찮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주, 광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강남, 판교, 성남 이런 데들이 이제 여파 밀려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좀 아쉽지만 차로 이동을 하면은 사실 접근성이 그렇게 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원 1만 세대 단지들 중에 전세 한두 건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세대수 대비로 한 5% 정도의 물건이 매매하고 전세 합쳐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물건만 하더라도 그래도 대략 그래도 뭐 2% 정도만 하더라도 일단 1000세대다 그러면 20개 정도 있어야 되는 얘기죠. 만 세대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단순해서는 10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시가 말랐다라는 표현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연수 같은 경우가 이제 GTS B 노선 예비 타당성 통과됐다라고 하네요. 그런 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서울 서건은 계속해서 매매 가격이 올랐고 매매가 오르진 못하더라도 현재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거래는 거의 안 되지만 하나만 거래돼도 그 호가를 이제 갱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전세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갭 투자하기가 더 편해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또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